정주영이 전하는 삶의 진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섭니다. 화려한 타이틀도 거창한 수식어도 내려놓고 그저 한평생을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시밭길이었고 절벽 끝이었으며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빛을 발견했고 그 빛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난이라는 것,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십니까? 많은 이들이 가난을 돈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고 주머니가 비어 있고 내일 먹을 쌀이 없는 상태를 가난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가난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정신의 궁핍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쥐어줘도 결국 다시 가난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시작해도 결국 풍요를 이룹니다. 저는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흙으로 지은 집, 찢어진 옷, 굶주린 배. 그것이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었지만 책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별을 보며 꿈을 꾸었지만 아침이 오면 현실의 무게가 다시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 가난하게 살 운명이다. 체념하고 받아들여라. 그것이 내 인생이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는 무언가 타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열망,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별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언젠가는 다를 것이다. 반드시 다를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저는 버텼습니다. 소를 팔기 위해 서울로 향하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집에 남은 마지막 재산이던 소 한 마리를 끌고 먼지 나는 길을 걸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없어 맨발로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소를 팔아 얻은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리라. 서울에 가면 무언가 다른 길이 있으리라. 그 믿음 하나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연고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두 팔과 건강한 몸뚱이,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불타는 의지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저 시골뜨기가 서울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 분노가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쌀가게 점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쌀가마니를 나르고 손님을 맞이하고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이 작은 일을 통해 배우고 경험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시절 저는 한 가지 습관을 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한 가지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손님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자. 오늘은 쌀가마니를 어제보다 하나 더 나르자. 오늘은 주인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보자. 이런 작은 목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목표들이 모여 제 하루를 채웠고 하루하루가 모여 제 인생을 만들어갔습니다. 목표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하루와 없는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표 없는 하루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떠밀려 갑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하루는 화살과 같습니다. 명확한 방향이 있고 힘이 실려 있으며 관역을 향해 곧장 날아갑니다. 저는 그 화살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목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명확한 목표가 있어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공허한 꿈에 불과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술자리에서 큰 포부를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사업을 하겠다. 언젠가 부자가 되겠다. 언젠가 세상을 바꾸겠다. 그러나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달랐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 다음 날 아침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웠습니까? 물론입니다. 비웃음을 당할까봐 걱정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걱정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늙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저는 실패하더라도 시도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쌀가게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저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았습니다. 자동차 수리점이었는데 제대로 된 장비도 없었고 기술도 미숙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은 배웠습니다. 밤새도록 기술책을 읽고 다른 수리점을 찾아가 물어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익혔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낡은 부품들을 분해하고 조립하며 연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의 가치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기에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남들이 쉬는 시간에 저는 일했습니다.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저는 공부했습니다. 남들이 술잔을 기울이는 시간에 저는 다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힘들지 않았느냐고요?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서 있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흘리는 이 땀이, 지금 견디는 이 고통이 언젠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업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나와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한 가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능력이나 학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어려울 때 도망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인가? 성공했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실패했을 때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인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건설업에 뛰어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당시 건설업은 위험한 사업이었습니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사고의 위험도 컸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했고 그 과정에서 건설업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저는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맡은 공사는 작은 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규모도 작았고 대금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을 마치 국가의 중대사를 맡은 것처럼 대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 흙을 파고 시멘트를 날랐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밤을 새웠습니다. 약속한 기한보다 일찍 완성했고 품질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 작은 성공이 다음 기회를 불러왔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정주영이라는 사람은 약속을 지킨다. 정주영이 맡은 일은 반드시 완성된다. 그 신뢰가 쌓이며 더 큰 공사를 맡게 되었고 더 큰 공사가 더 큰 회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신뢰라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기술은 잃으면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한번 잃으면 다시 얻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약속, 품질 약속, 대금 약속. 모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언했습니다.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상황을 정리하라고.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공사를 중단하면 거래처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회사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재산을 털어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지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물론입니다. 힘들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맞춰 완성했습니다. 그 일 이후 회사의 평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대건설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는 회사다.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해내는 회사다. 그 평판이 더 큰 기회를 불러왔습니다. 은행도 우리를 믿어주기 시작했고 발주처도 우리를 찾았습니다. 신뢰가 돈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큰 무대를 꿈꾸었습니다.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기술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데 무모한 도전이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확신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바로 그때가 도전할 때입니다.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사막의 나라들이 석유로 번 돈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잡고 싶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 발주처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잘 몰랐고 한국 기업의 능력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작은 공사부터 시작해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약속한 것보다 더 빨리, 더 좋은 품질로 완성했습니다. 그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다르다. 약속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품질도 좋다. 그 평판이 퍼지며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막에서의 생활은 정말 고됐습니다. 낮에는 숨이 막힐 듯한 더위, 밤에는 뼈를 내는 추위, 모래폭풍이 불어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물과 식량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일부는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사막에서 잠을 자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사장이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왔다. 한국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왔다. 그 정신이 직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일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공사들을 하나씩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건설 회사가 되었습니다. 중동의 기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금이 바닥나기도 했고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현지 정부와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위기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며 더 단단해집니다. 저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것을 꽉 쥐고 놓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하고 아껴 쓰고 최대한 불려놓으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돈은 흘러야 합니다. 강물처럼 흘러야 생명력을 갖습니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항상 신선합니다. 저는 번 돈을 다시 투자했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는 데 썼습니다. 위험하지 않았느냐고요? 물론 위험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자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안전만을 추구하면 결국 도태됩니다. 조선업에 뛰어들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은 배를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자금을 투입해 울산에 조선소를 건설했습니다. 배 한 척 만들어 보지 못한 나라에서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냈습니다. 첫 번째 배가 바다에 떠올랐을 때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은 단지 아직 시도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배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경험이 쌓여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어제의 지식이 오늘은 쓸모없어집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집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책을 읽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외의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도 항상 강조했습니다. 배워라. 끊임없이 배워라. 오늘 배운 것이 내일의 기회를 만든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춘다. 실제로 우리 회사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직원들을 해외에 보내 선진 기술을 배우게 했고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투자가 회사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돈을 벌수록 더 많이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고 병원과 학교를 지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요?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눔이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도운 젊은이들이 자라서 사회의 동량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다른 이들을 도왔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입니다.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살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 것.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수없이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현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재산을 털어 회사를 지켰습니다. 직원들을 믿고 직원들도 저를 믿었습니다. 함께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도 아무런 연고가 없어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닙니다. 가난은 선택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부유한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즉시 행동하고 시간을 아끼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돈을 움직이고 신뢰를 쌓고 계속 배우고 나누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걸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저 정주영은 빈손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